유통물류관리 첫 번째 영상입니다. 앞으로 유통물류관리의 핵심 내용을 짧게 정리한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 클릭하셔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통은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해 왔습니다. 과거 유통의 발생과 변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앞으로 미래의 유통구조 변화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초보적인 유통 기능은 자급자족 시기에서 물물 교환 시기로 이전하면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유통 고유의 기능은 초기 산업사회에서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생산과 소비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으로 진화한 것입니다. 산업혁명으로 등장한 초기 산업사회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는 초보적인 유통 기능이 발생했고, 그 이후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면서 제조, 유통, 소비가 명확하게 분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후기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발생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객의 욕구가 다양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제조업체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 유연 생산 시스템 등으로 전환하였고, 유통업체는 다양한 유통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경영 기능의 분업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즉 제조부문은 연구개발, 기획, 생산, 마케팅 등의 세부 기능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유통부문은 도매, 소매, 물류, 정보관리 등의 세부 기능으로 더욱 분화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조에서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수직적 유통 경로상에서 힘의 중심이 제조에서 유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통업체가 점점 대형화되고 있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유통업체에서 고객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편리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첨단 제조 기술과 연구개발 능력이 중요시되는 상품의 경우 제조업자 중심의 유통 경로를 구축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통 경로의 개념과 그 전략적 중요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통 경로의 전략적 중요성은 다른 마케팅 믹스 요소와는 달리 한 번 내려진 의사결정을 쉽게 변화시킬 수 없는 비탄력성과 유통 경로의 지역성에 있습니다. 한 번 결정된 유통 경로는 다른 유통 경로로의 전환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유통 경로의 선정은 기업의 성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유통 경로는 각 나라의 고유한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환경과 같은 시장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국가나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른 특성을 띠게 됩니다. 여기서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과연 유통 경로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쉽게 말해 제조업자가 바로 소비자를 만나 거래하면 되는데 왜 중간상이 불필요하게 개입하여 상품 가격만 높이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물론 중간상에게 제공되는 높은 마진으로 제품 가격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격의 인상은 중간상이 만들어내고 있는 효용과 비교해야만 합니다. 가격이 올라간 만큼 중간상은 충분한 효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간상의 필요성을 4가지 근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거래수 최소의 원칙입니다. 중간상이 참여하게 되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 거래에 비해 거래 빈도와 이로 인한 거래 비용을 낮춰주게 됩니다. 위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A, B, C 제조업자와 소비자 1, 2, 3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 총 9번의 거래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처럼 중간상이 개입하면 총 6번의 거래만 하게 되므로 거래 총량이 감소하게 되어 제조업자와 소비자, 양자에게 실질적인 비용 감소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분업의 원리입니다. 유통 경로에서 다양하게 수행되는 마케팅 활동, 수급 조절, 보관, 위험 부담, 정보 수집 등을 제조업자가 전부 수행하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유통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변동비 우위의 원리입니다. 유통업은 제조업에 비해 변동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따라서 제조와 유통을 통합하기보다 중간상에게 유통 기능을 분담시켜서 각자의 장점을 유지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네 번째로 집중 준비의 원리입니다. 이 원칙은 도매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원리입니다. 즉 도매상이 없는 경우 소매상은
많은 수의 브랜드를 항상 대량 보관해야 하지만 이 기능을 도매상이 분담하게 되면 소매상은 적정량의 수량만 보관하면 됩니다. 이상의 4가지 중간상이 필요한 이유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중간상이 효용 가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간상, 즉 유통 경로가 어떤 효용을 만들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 효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 효용이란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원하는 시간에 공급함으로써 발생되는 효용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장소 효용이란 소비자가 편리한 장소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을 때 발생되는 효용입니다. 세 번째로 소유 효용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제조업자에서 소비자로 이전되어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을 유통 경로가 도와줌으로써 발생합니다. 즉 중간상들은 제조업체 대신 고객들에게 신용 판매나 할부 판매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소유를 돕게 됩니다. 이상 중간상의 효용을 시간 효용, 장소 효용, 소유 효용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중간상, 즉 유통 경로가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으로 유통 경로의 기능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유통 경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교환 과정의 촉진입니다. 제조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간상이 개입하게 되면 제조업자는 소수의 중간상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소비자와 개별적 거래를 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유통 경로의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은 제품 구색의 불일치를 완화시킨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제조업자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가급적 소수의 제품 라인을 대량 생산하려고 하는 반면에 구매자들은 가능한 많은 대안들 중에서 특정 제품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이 제조업자와 소비자의 욕구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유통 경로에 의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세 번째로 유통 경로는 구매자와 제조업자를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네 번째로 유통 경로의 또 다른 기능은 고객 서비스 제공 기능입니다. 즉 유통업자는 제조업자를 대신하여 소비자에게 애프터 서비스의 제공, 제품의 배달 및 설치, 사용 방법의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유통 경로의 4가지 기능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구독 부탁드립니다.